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7년 5개월 만인데 노정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전남 광양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 탈퇴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경찰의 강경 진압은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개입된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는 예정보다 30여 분 넘게 이뤄졌고 조합원 간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끝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포함한 정부와 모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불참한다. 완전히 빠지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그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의 진압이 이뤄진 이곳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모여 경찰에 대한 규탄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복합적으로 진압을 통해서 정말 이마가 다 깨지도록 18대씩이나 되는 무차별한 군봉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까지 나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폐기물 불법 반입 기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취재 결과 폐기물 운반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여수시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여수로 반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업체들. 알고 봤더니 일부 업체는 지난해에도 불법을 저지르다 행정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가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여수시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업체는 1년간 반입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입금지가 폐기물을 운반한 해당 차량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차로 얼마든지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겁니다. 그 차를 팔아고 그랬죠. 그게 냉정이죠. 하지만 광양시는 여수시와 다르게 당시 같이 적발된 광양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결국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불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단속을 벌였고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방문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어 해당 차량에 한했던 반입금지를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확대하겠다며 10년 만에 규정 손질에 나섰지만 이미 수년 동안 불법이 이어져 온 터라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가 청년주택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을회관이 지어질 당시 공사비 일부를 마을에서 부담했고 임대 수익까지 발생했던 탓에 주민들과 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난 광양의 한 2층짜리 마을회관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건립 사업 부지에 마을회관 땅이 포함되면서 향후 건물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보상 여부를 두고 광양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마을회관 건립 비용과 사용권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마을 주민들과 광양시가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일 당시 법원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광양시 명의로 하되 회관 1층 공사비는 마을에서 2층 공사비는 광양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회관 사용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주민들은 1층 공사비 4천만 원을 마을에서 부담했고 20년 넘게 임대를 내줘 월세를 받고 있었다며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은 목적은 임대 사업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행을 했으니 불합리하죠. 저희들 건물인데. 반면 광양시는 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회관은 보통 지자체 땅에 지자체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짓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을 회관은 공사비 부담 형태와 회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양측의 법률적 판단과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1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 점유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바랑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승주읍과 월등면, 서면 등 바랑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순천시는 이격거리 2km 금지 조례에 따라 불허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풍력발전은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 집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많다며 이후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시에 행정인턴 모집 관련한 학력차별 관련해 시정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시가 지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함으로써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6시와 의회에 앞으로 청년 행정인턴 모집 과정에 대학 재학 여부를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의 산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사재기 심리도 가격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 위에 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생산된 소금은 수레에 실려 레일을 타고 소금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 3천 원 수준이었던 국산 천일염 20kg 한 포대의 가격은 점차 상승해 지금은 6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한번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길게 가격을 갖고 몰고 간 것은 처음 일이죠. 30몇 년 중에서. 산지 도매 가격이 2만 원 선에 육박한 것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두 번째. 전국 최대 소금 생산지인 신안 지역의 염전이 지난 2015년 이후 620여 헥타르가 감소한 데다 본격적인 소금 생산 시기인 4월과 5월 2달 동안 잦은 비로 생산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재기 심리가 작동해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에 인해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이후 일기예보도 궂은 날씨가 많아 천일염 생산량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고 산지에서 가격을 관망하면서 출하도 소금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천일염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천일염 생산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4월 4년 만에 열린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평가보고회에서 축제 기간 6만여 명이 방문을 했고 42억 원의 농수특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소통하는 축제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진행된 발사대와 발사체 실물 견학 등 다양한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과 긴 셔틀버스 대기 시간 등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여수 지역민 우선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여수시와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지역 내 청년 실업 배소를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의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주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저탄소 변온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계곡면의 한 변온, 자동으로 물꼬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논의 물을 관리하는 시기에 농민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논물을 관리합니다. 물을 가둘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논물 조절로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시범 사업 1년 동안 메탄가스 64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논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거 최소한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업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대표적인 탄소 중립 산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변온은 축산업과 함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농업 분야 저탄소 기술 시범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시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뜬섬 유기농 재배단지 등 493헥타르가 저탄소 변온 재배단지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최종 3년차까지 시험포 운영을 해서 최종 개수화해서 지금 전군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과 실증 단지 성과는 전남 지역 기술 보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저탄소 변온에서 생산된 쌀을 가치 소비 측면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제229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라 율촌지구 조기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하는 등 모두 4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관련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